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BI 매트릭스 관련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공모주의 매력이 슬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모 가격 산정인데요. 이번 BI 매트릭스 내용으로 그 내용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증권사 정리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로셀 영상 올려드렸고요. 이번엔 두 번째 BI 매트릭스입니다. 요거는 10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30일까지 계좌 개설을 하셔야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IBK 투자증권이고요. 1,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11월 1일이 아니고 10월 32일까지입니다. 공모 가격은 13,000원으로 공모 가격 밴드가 9,100원에서 11,000원이었거든요. 초과해서 1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환불일은 2일입니다. 이자 비용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최소 10주, 최대 45,000주인데요. 이것은 온라인 고객 대상으로 45,000주입니다. 그래서 최소 65,000원, 최대 29,250만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29,25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BI 매트리스 사업 내용을 보시면 로우 코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혹시 코딩이란 말을 들어보셨네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하거나 우리의 필요에 맞게 짜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라고 한다면 홈페이지에 얘가 일로 움직여라,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얘가 일로 움직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잖아요. 그때는 HTM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프로그램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코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코딩 작업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홈페이지나 아니면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코딩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비전문가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거를 탁 찍어서 드래그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연 언어로 지시를 내려서 비전문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우 코드 솔루션입니다. 자, 그 솔루션은 BI 솔루션과 SCM 솔루션은 아니고요. 이러한 그 제품을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의 매출이 나오는데, 실적의 비중이 하반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출액과 이익은 상승했는데요. 올해 반기는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예상을 믿고 이제 금감원에서도 통과시켜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반기에 그 매출이 잘 나온다면 매출의 성장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BI 솔루션과 SCM 솔루션을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AUD 플랫폼 M4 플랜인데요. 이 SCM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SCM이 바로 공급망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 기업으로 아마 2021년이었을 텐데요. 엠로가 상장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재무제표나 이런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은 기업이었는데, 여기 삼성 SDS에서 인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나쁘지 않은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SDS도 해당 기업을 인수할 정도로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사업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I 솔루션의 AUD 플랫폼인데요. 이거 AUD 플랫폼은 올인원 엄청 많은 것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로우 코드 기술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 토마토 시스템이나 아니면 인스웨이버 시스템즈 같은 경우 UI 같은 것, 즉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켜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BI 매트릭스는 이런 다른 경쟁 업체들과는 다르게 아주 많은 분야,
네, 아주 많은 분야의 솔루션이 구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가 부러웠던 기능이 바로 엑셀 프로그램인데요. 엑셀 화면을 이렇게 띄워두고 그러면 차트라든지 뭐 아니면 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러 있는 화면을 이제 홈페이지에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원래는 열심히 이렇게 전환해야 되지만 이걸 바로 코딩 없이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기술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엑셀이야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양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편안하게 홈페이지 업로드하고 사이트를 관리한다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였습니다. M4 플랜은 이 SCM 패키지인데요. 수요 예측, 판매 계획, 생산 계획, 공급 계획 등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이런 원자재들을 많이 쓰는 그런 여러 사업 분야에 다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바로 삼성 SDS가 이 앱로를 인수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보면 이제 철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철강 관련된 것들을 가격을 미리 잘 파악해서 가격이 쌀 때 많이 사놓으면 기업의 이득이 엄청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쿠팡이나 새벽 배송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해당 지역마다 어느 동네는 빵을 많이 시키더라. 어느 동네는 연어를 많이 시키더라. 이러한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미리미리 재고 수량을 가장 알맞게 넣어 놓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재고들이 폐기되는 물품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굉장히 사업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코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인 시각적 효과로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현재 밀고 있는 G 매트리스입니다. 챗 GPT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보시면 이런 질문들이 전부 다 챗 GPT에 할 만한 것들인데 그 대상이 바로 기업형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바파파 주식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바파파 주식회사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주식 단타도 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2022년 대바파파가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알려줘.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디디디딕 표나 아니면은 차트나 그래프나 필요한 것들로 나타내 주겠죠. 이게 바로 G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기업에서 또 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내용, BI 매트리스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기에는 현재는 적자입니다. 3분기에 적자 해소를 예상한다라고 투자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수주 잔고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979대 1, 참여 건수 1881대 1. 나쁘지 않지만 이제는 신뢰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겠지만 상승과 하락 또는 시초가를 예측하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신뢰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측 결과 중에 의무 보유 확약이 중요한데요. 그 전에 가격 제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공모주 매력이 떨어진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인데요. 근데 여기 가격 제시 자료를 보시면 11,000원 초과 비율만 95%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11,500원이든지 12,000원이든지 12,500원이든지 이게 몇 프로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2,000원이 90%라고 치고 13,000원이 5%라고 치면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이 공모가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관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공모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좀 욕심을 많이 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0%까지는 아닐 겁니다. 분명 아닐 걸로 저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 제시했다는 것은 95% 중에 뭐 최소 5% 이상 정도는 13,000원 밑으로 제시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11,000원 했으면 깔끔한데 이거는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지금 공모주들이 핫하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공모주 관련된 정보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의 참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올려도 어차피 흥행될 거다. 이거 올려봤자 미달 안 된다. 그냥 흥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무보유 가격도 4.17% 없는 거나 비슷하고요. 또 다른 말로 기관들이 매도 준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외 3인 지분이 57%로 꽤 많이 있고요. 보호예수 금지, 보호예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 주주 중에 유통이 되는 물량도 꽤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936억 원이고요. 유통 물량은 274억인데 여기에 있는 이 기존 주주 물량이 126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주주 물량들이 꽤 많다. 네,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기존 주주들은 취득 단가를 한번 보니까 3,800원, 4,520원. 저희는 얼마라고요? 13,000원.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사람들은 그날 뭐20% 빠져고 해도 던져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꽤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사기업과 비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사인과 브리지텍인데요. K사인, 브리지텍 제가 다른 사이트 뒤지지 않았습니다. 전자공시에 있는, 네, BI 매트릭스 안에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브리지텍은 콜센터 솔루션이래요. K사인은 보안 솔루션이래요. 그럼 여기서 보안 솔루션, 콜센터, 이게 뭐 자동 응답이나 보안 솔루션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사업의 유사성이 진짜 맞나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찌됐든 적용된 폰은 26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당 평가 가액이 13,000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26일 때 13,000원이다. 그러면 유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싸지 않다. 그리고 할인율 없다. 할인이 없다. 통상적으로 20에서 한 40% 정도는 주당 평가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모가 13,000원도 약간 오버해서 잡았는데 여기서 할인율까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거,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토마토 시스템 현재 시가총액 637억 원입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884억 원입니다. 펀은 10과 1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업은 비슷한 사업을 영업할 때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아집니다. 엠로의 경우는 2023년 예측 기준은 퍼가 100배이지만 엠로는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가 매출 때문이 아니라 삼성 SDS 때문입니다. 이 SDS에서 이 기업을 좋게 보고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오나인 솔루션즈, 엠로, 삼성 SDS가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BI 매트리스가 SCM 관련된 분야에서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장점은 유통금액이 가볍다. 의무보유 확여 물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지 않다. 사업 분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단점은 수요 예측 결과에 비해서 높은 공모가, 단점은 강력한 경쟁 업체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상장일이 3개 종목 동시 상장이 안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러면 IBK 투자증권에서는 계좌 가지신 분이 별로 없고요. 균등 한 주에 확률 높은 추첨이 예상됩니다. 비례 배정은 한 2,000대1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2조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균등으로 받고 1분 안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인데요.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시초가는 2만원 부근에서 떨어지고 나면 한동안 2만원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불일이 2일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조금 싸기 때문에 이주협용이 낮습니다. 조금 낮죠. 자, 이걸 보시면 균등 청약했을 때 두 주를 받으시면 예상되는 수익금이 바로 8,400원입니다. 만약 한 주를 받으신다면 여기에서 2,000원을 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 한 주를 2000대 1에서 5462부로 받으면 5462부로 받으면 만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풀청약을 하시면 38,000원 정도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수익금을 보면 비례 풀청약이 가장 높지만 여기 보시면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제 목표가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까지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성비 있게 한 주만 청약하시면 균등으로도 받기 때문에 10%만 올라도 손실은 안 됩니다. 손실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비례 한 주를 가성비 있게 신청한다. 이건 조금 귀찮습니다. 가성비 있게 신청하는 것은 뭐 한 3시 50분이나 뭐 40분쯤에 경쟁률 곱하기 0.7 정도, 네, 이렇게 곱해가지고 신청하시면은 비례 한 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정보 중에 다른 것보다 꼭 저의 이 수익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수익금을 바탕으로 다들 청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조금 길게 설명드린 대박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